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협상팀은 백악관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돌파구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 또 김정관 산업장관도 미국에 도착했는데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면서 관계부처 수장이 모두 총출동해 총력전에 돌입한 셈이 됐습니다. 김 실장은 건설적인 분위기라면서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김 실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양국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네, 어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곧 마무리하려 한다. 또 열흘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면서 경죽 에이펙 계기로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는 것도 중간 본인들이 아마 점검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네, 오늘 백악관을 방문했는데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분야 따로 있었다고요? 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어젯밤 워싱턴 DC에 미리 도착해 있던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50여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오늘 백악관에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을 뜻하는 마스가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마스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김용범 실장도 오늘 백악관 방문이 합의문 문구 조정이 아니라 이 조선업 협력에 대한 설명과 미국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OMB가 조선업 이쪽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그래서 OMB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그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네,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마스가를 중점 논의한 것은 구체적인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이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이번 주말 말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핵심 쟁점이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진전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협상단의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요구한 무제한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측의 3,500억 달러, 약 200조 규모의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는 정도 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수합 체결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까지 지금까지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단계별로 어떤 주제가 떠오르다가도 다른 주제로 옮겨간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 수합 논의는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에서 통화 스와프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이제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젯밤 워싱턴에 도착한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될 경우 외환 보유고 안정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설명을 미국에 계속 해왔고 미국도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과 통상, 재무와 산업을 포함한 경제통상팀이 워싱턴 DC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은 김정관 상무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서 하는 것이라면서 협상은 단일화 창구가 중요하고 자신들은 조력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시간에 쫓겨서 원칙에 벗어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번 주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한미가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Just want to confirm, have you canceled your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No, I haven't canceled,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I'm going to be there regardless, so I would assume we might have it. 중국과 계속되는 기싸움에도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에이펙 대사를 역임한 커트통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트럼프의 방한 일정이 임박하면서 한미 양측이 무역 협상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 전까지 협상을 매듭 지으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 결과는 미일 간 합의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going to look a lot like the Japan deal in terms of the terms that are ultimately agreed to, because anything else would be politically unsustainable for the Korean president to agree to.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까지 협상 마무리를 기대한다며 경주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n we'll be able to announce lots of deliverables in terms of security, investment, trade,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hen President Lee meets with President Trump. 모니카 웨일리 미국 에이펙 센터 회장은 차기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이 경주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도 미중 관계가 기본적인 안정을 회복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싶어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번엔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 중이던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오늘 추방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내 구금된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한국인 추방 계획을 밝힌 거로 확인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한국 대사관 협조를 받아 한국인 59명을 현지 시각 오늘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방되는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조됐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구금된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 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캄보디아 측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거지, 큰 틀에서 송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렇게. 다만 경찰은 이번 발표를 두고 우리 경찰 당국과 사전 논의된 부분이 아닌 일방적 발표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가운데 2명을 국적기를 통해 송환했고 이번 주말까지 전원 송환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금 한국인 송환이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 등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또 화장과 유해 송환 등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주재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베트남 국경에서 숨진 한국인 여성은 장기간 호텔에 감금됐었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돼 베트남을 오가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최근 베트남과 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온라인 스캠 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의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주변국의 우리 국민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5개 나라의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남다른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된 대사관의 부실 대응을 의식한 듯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동남아의 온라인 스캠 산업을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190개 제외 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 국과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스캠 범죄와 관련한 합동수사 등 공조체제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응팀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이차관을 비롯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마네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와 함께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마네트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 안에서 숨진 데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전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사기 피해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대학들도 긴급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 현지 경찰은 검안을 통해 박 씨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직접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고 보고 캄보디아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검에는 국가수 법의관과 보건공무원,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이 입회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외부 충격 여부와 장기 상태 등을 확인해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한 장기 매매 피해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확산하면서 대학가에서도 재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업 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영남대도 일부 피해자가 폭행은 물론 마약 투약 강요까지 당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좀 의심해보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명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캄보디아 국외봉사 활동을 전면 취소하고 다른 국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살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2심 법원과 평가가 달라진 게 파기환송의 결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설사 비자금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재산 형성 기여 내용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당시 1조 3,808억 원이란 재산 분할 결정이 나왔던 결정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노태우 비자금이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심부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재산 분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본 겁니다. 이어진 2심에서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갔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모친 김옥승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6장까지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전 대통령 부녀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실제 비자금이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지원됐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해당 비자금을 재산 분할해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항소심이 기여도 평가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함께 고려한 만큼 재산 분할 비율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노 관장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며 현재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취재 중인 YTN 취재진이 범죄단지 조직원들이 한밤을 틈타 긴급하게 도피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조만간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황급히 달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던 YTN 취재진은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서 새벽 시간에 갑자기 도피 행렬이 이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도착한 웬치 앞은 새벽인데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입구에선 승합차들이 잇따라 빠져나가고 보안 요원들이 한 대 한 대 검문하기도 합니다. 줄지어 나오는 사람들은 단지 주변에 대기하던 대형 버스에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YTN에 조만간 단속이 있을 거란 소식이 웬치에도 전달되면서 범죄단지 조직원들이 미리 도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쓰인 장비들도 함께 빼냈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새벽 사이 단속은 없었고 취재진이 오전에 다시 찾은 웬치는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확인한 결과 내부에선 오토바이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실마다 가구 등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방에서 움직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탑차가 단지에서 나오는 모습은 낮에도 계속 보여 단속에 대비하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조직들이 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현지 경찰 당국의 단속이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동남아 국가에 거점을 차리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최근 우리 법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당이 어떻게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수사망을 피해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입수한 대량의 개인정보로 복권 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가짜 복권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해자 돈을 빼돌리는 사무실을 베트남과 필리핀, 광주와 대전에 차렸습니다.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조직원으로 끌어들였고 구인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홍보 글을 올려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조직원에게는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수사에 대비한 조직 관리도 치밀했습니다. 해외 조직원 여권을 빼앗아 무단 이탈을 막았고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려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연락처 등을 모두 지워 흔적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가상사설 접속망, VPN이나 타인 명의로 된 이동통신망을 사용해 인터넷 접속 위치를 숨기고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조직원은 월급 250만 원을 받거나 피해자에게서 뜯은 돈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와서 확인해봐라, 여기는 안전하다. 이것은 가는 순간 모든 그 연락 체계와 그 본인의 안위 자체가 치명적인 손상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기 피해자는 2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8명에게 지난달 1심 법원은 징역 7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차상래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캄보디아 경찰이 사기 범죄를 묵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모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나 인물을 보면 권력 최고위층이 연루됐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넉 달 전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한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8개월에 걸쳐 50여 개 범죄 단지를 직접 둘러본 기록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았습니다. 거의 1년간 노예와 같은 감금 생활을 하다 건물 8층에서 뛰어내려 극적으로 탈출한 태국 청소년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ผมอยู่ชั้น8ลงมาน่าจะประมาณลงมาชั้น5ครับจากนั้นโดดลงปุ๊บแล้วก็ลงมาปุ๊บคางแตกครับเลือดกอกปากเลือดในนี้เต็มครับ 앰네스티는 대부분 중국 출신인 범죄단지 책임자와 캄보디아 경찰의 공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범죄단지의 3분의 2 이상이 경찰의 단속 이후에도 계속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범죄 조직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베트남 출신 피해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We are convinced that the police are aware of what's happening. So that's why we are comfortable in talking about, or rather asking, why is this happening? Why is the Cambodian state allowing it to happen? 캄보디아에서 40년간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훈센 전 총리 일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를 이유로 훈센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가 소유한 회사를 제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과 영국이 새로 제재 대상에 올린 프린스 그룹과 후이온 그룹도 훈 마네트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태국 경찰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막대한 범죄 수익이 후이온 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전보다 2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둘째 주 10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값은 2주 동안 누계로 0.54% 올랐습니다. 9월 다섯째 주 0.27%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2배나 확대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오른 가운데 성동구가 1.63% 폭등하며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어 광진구가 1.49%, 마포구가 1.29% 오르는 등 한강벨트 자치구 오름폭이 특히 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규제 첫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문의가 끊기고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난데없이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차유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성동구. 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 지난달부터 매매 거래가 속속 체결됐지만 규제 발표 다음 날엔 상담 전화만 간간히 올 뿐 비교적 한산합니다. 지금은 뭐 전화 문의라는 같은 것도 많이 왔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간혹 이 규제책에 대해서 문의 그리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쳤다 이런 분들은 언제쯤이면 이런 것이 좀 시기가 좋겠느냐. 인근 마포구 일대.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20일 이전 갭 투자 가능 여부 문의가 종종 오는 가운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20일 전에 빨리 계약하려는 분들은 빨리 좀 서두르시는 것 같고, 솔직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빨리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팔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릴 거고. 안 그래도 잠잠했던 노원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강남급 규제로 거래가 꽁꽁 묶일 조짐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LTV 강화 타격이 큰 가운데 획일적 규제에 대한 불만도 높습니다. 나용성 같은 데는 또 그동안 상승폭이 있었으니까 규제를 유의를 하지만 여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대출 규제 시행 첫날임에도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대출 가능 한도를 묻는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이미 대책 발표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움직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대출 한도라든지 상담 수요가 좀 있었는데 하루 지난 오늘서부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가 그렇게 많이 붐비진 않았습니다. 이번 초강력 규제로 서울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의 거래는 급감하고 집값도 당분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이 당장 과열을 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입니다.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야와 정부, 여기에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민주당도 일단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란 단어를 붙이며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강조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소가리도 읽힙니다. 제 지역구라든지 강남 지역이라든지 반발하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지만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 명령이라고 표현하며 서울에서 월세로 살면서 미래를 포기하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가서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하라는 선택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면 실소유주고 국민이 하면 투기냐, 억울하면 부자 되라는 거냐 등 비판이 나왔는데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결국 현금 부자만 웃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여야와 정부, 여기에 서울시까지 머리를 맞대 공급책을 마련해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 정서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부동산 대책은 내년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입니다. 여당은 정권과 민심 사이 줄타기에 야당은 총공세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정감사는 여전히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수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의원들 사이에 욕설 문자 폭로를 둘러싸고 파행 운영됐습니다. 쳇바퀴 돌듯 유치한 말싸움이 반복됐는데 정책 감사는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욕설 문자 폭로 이후 이틀, 여야 맞고발까지 번진 상황에서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화해 손짓,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하라는 뜻으로 신상 발언 3분을 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말아 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둘은 욕설 문자의 진위나 박 의원 휴대전화번호 노출 이유 등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잠깐 번호가 비쳤는데 일단 박정훈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지금 제가 김현지 실장 공격했다고 지금 그거 한 달 전 일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진짜로. 당사자들의 엇갈린 기억과 유치한 막말에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결국 국감은 시작 40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욕한 걸 사과하기 분명하게. 아니, 사과했잖아요. 내가 사과 안 했어요. 나한테도 사과를 하라고. 3시간 만에 겨우 재개된 뒤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는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언론이 여야 공방을 선택적으로 보도한다며 회의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선택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취재진이 빠진 사이 도 의원은 한주먹거리다. 내가 이긴다며 반말로 거친 말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서로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오후 4시 반쯤에야 겨우 첫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피감기관들과는 무관한 여야의 감정적인 소모전으로 파행이 거듭되면서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국정감사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 10곳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개혁 등을 두고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이 대상인데요. 캄보디아 사태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3,7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달아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0.5%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3,748로 마감했습니다. 3,600선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97,7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인 45만 5천원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8%, 기아가 7% 급등하는 등 그동안 저조했던 자동차와 2차 전지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길에 오르는 등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투자 심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자동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미국의 반도체주 강세 그리고 내년도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진 점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혼조세를 보이다 0.08% 오른 86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는 최근 1,430원대까지 올랐다가 1,41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과 엔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3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지난달 말 기준 590만 6천 원으로 8월보다 0.58%가 올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년 동안의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2.8% 오를 때 의식주 물가는 4.6% 뛰어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2조 원이 늘었지만 이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9천억 원이 감소해 금융권 전체로는 가계대출이 1조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비이사철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 8월 증가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다소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밤이 되면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전국에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에는 최고 70mm의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이 15.6도, 대구는 16.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영동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혜룡 경장이 첫 출근길부터 검찰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일체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이 관련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파견돼 별도 수사팀을 이끌 예정인데 정작 백 경정은 불법단체에 출근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동부지검이 고발 당사자가 셀프 수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사실상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을 비난한 셈인데 실제 백경정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임 지검장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임은정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부임 초기 임 지검장은 백경정을 직접 만나며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최근 이 대통령의 주문으로 백경정 파견이 현실화하자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 단원들이 존경스럽다며 백경정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입장을 내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합동 수사팀에는 백경정과 함께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포함해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검찰보다 외부기관 인력이 더 많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백경정이 명예퇴직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법정에선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지연 중계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오는 23일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선고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료 보증금과 보험료 등 4,200만 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 씨를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 이사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정 이사장이 이 전 위원장의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 거부기를 건넨 대가로 위원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출근길에 당황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 1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같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일시 중단이었습니다. 심지어 구글 코리아는 정부의 신고도 늦게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건 오전 8시 17분쯤부터입니다. 동영상을 재생시키자 오프라인 상태라며 연결 상태를 확인하란 메시지가 뜹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되는 경우, 1, 2초 구간만 반복되는 경우, 광고 동영상만 정상으로 노출되고 주요 영상은 검은 화면이 뜬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데 유튜브 앱뿐만 아니라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TV 서비스도 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접속 오류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에서만 100만 건 넘는 신고가 집계됐고 유럽과 호주,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유튜브 접속이 안 된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구글은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을 통해 문제를 고치고 있다고 밝혔고 먹통이 된 지 1시간여 만에 모두 해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는 오류 발생 44분 만인 9시 1분쯤 첫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의 경우 오류 러닝타임 30분이 흐른 뒤 10분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겁니다. 구글은 스팸 방지 시스템을 변경하다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실제 이용자 요청을 차단했다며 해당 변경 사항을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율이 47.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9시 기준 전체 109개 시스템 가운데 338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288개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76개 시스템은 다음 달 20일까지를 목표로 대전센터에 복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 이어서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문제 등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대립하던 미러 정상이 전격적으로 통화했습니다. 2시간의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대화였고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미러 고위급 회의를 한 뒤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호크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토마호크는 최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The Russians would certainly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if these were actually delivered because of the range and the precision of these weapons. 앞서 러시아는 미국이 토마호크를 지원하면 미러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토마호크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의 즉각적인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토마호크를 지원하더라도 확전을 막기 위해 표적 선정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젤렌스키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시설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드론 300여 대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토마호크 지원과 추가 대러 제재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살상 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하마스가 가자에서 살인을 이어가면 이는 합의 내용이 아니며 우리가 들어가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 위반으로 보는 하마스의 행위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하마스가 최근 가자지구 통제권과 관련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있다는 보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의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올린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대통령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의회가 정한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해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달러 수수료는 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데 부담이 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페루 젊은이들의 시위에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유혈 사태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을 든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염 속에 선 이들은 행진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치우려 거칠게 다가섭니다. 시위대는 급증한 강력 범죄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No merecen estar en el poder. Son ilegítimos totalmente. Exigimos que haya una solución a este problema de la delincuencia. 수도 리마를 포함해 페루 전국에서 이어진 시위. 지난 10일 국회가 시위대 학살과 부패 혐의를 받던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사회적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Cosas muy concretas, pues no, en este caso que la gente que conocemos y trabaja día a día les deje de extorsionar, les. 경찰은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0대 청년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사복 경찰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호세 헤리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벌어졌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사회 안정을 앞세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Lo que es combatir la delincuencia, erradicarla, mitigarla y hacer todos los esfuerzos de todos los sectores para poder justamente vivir en paz. 지난 8년 동안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뀐 페루는 내년 4월 다시 대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화할 경우 전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K-팝과 웹툰 같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한국 기업 투자로 잇는 축제가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하이브의 신인 보이그룹 코르티스가 미국 데뷔 무대를 펼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자들과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조선소에서 이젠 삼성전자와 구글이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장으로 거듭나며 뉴욕에서 혁신을 상징하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세계인이 사랑하는 K-팝과 K-푸드 등 한국 문화와 금융, 기술 기업 투자를 연계한 축제 겸 컨퍼런스 행사인 꿈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K-컬처 붐에 발맞춰 투자 설명회를 투자자는 물론 한국 문화를 즐기는 20, 30대 뉴요커들에게 한국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축제 형태로 확장한 겁니다. K-팝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하이브는 촉망받는 신인 보이그룹 코르티스의 미국 데뷔 무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K-팝은 이제 하나의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산업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쿰 페스티벌에서 보여주듯이 음악뿐 아니라 뷰티, 패션, 테크놀로지,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협업해 어벤져스와 스타워즈를 웹툰으로 연재하며 주목받은 네이버 웹툰도 K-컬처와 한국 기업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거지, 가장 글로벌적인 세상이 되면서 K-팝 그리고 K-드라마, K-웹툰 그리고 K-푸드, K-뷰티가 정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낮에는 한국 창업가들의 연설과 대담이, 저녁엔 K-팝 공연이 이어집니다. 클리포드 추, 비스타 이쿼티 파트너스 고문 등 미국 투자 거물들도 참여해 한국 기업 투자를 검토합니다.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사랑을 한국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하는 꿈 페스티벌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서 앞으로도 매년 10월 10,000명 이상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기업 투자를 유치해도 인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철강을 벗어나 2차 전지와 인공지능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북 포항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학교 유치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웨일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1541년 설립돼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500년 가까이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영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e think a great education is more than just academic excellence. It's also about developing the whole person, beyond the classroom as well as inside the classroom. 국제학교 유치에 공을 들이던 경북 포항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철강을 넘어 2차 전지, AI, 바이오 분야로 산업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를 끌어올 유인책으로 국제학교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학교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거란 기대도 담겼습니다. 여러 가지 신산업 유치나 또 좋은 인재를 우리 지역에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거기서 나온 인재들이 우리 포항을 더욱더 글로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 측도 포항의 첫 분교를 만들어 세계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inks between the UK and Korea, and here the mother school, if you like, and the sister school in Pohang work together to have exchanges of students. We believe very, very greatly that only through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rough education. 포항시와 학교 측은 다음 달 포항에서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수준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해 전통 있는 해외 학교와 교류 협력에 나선 포항시. 교육 분야의 새로운 시도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영국 브레콘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2025-2026 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내일 개막해 6개월 열전에 들어갑니다. 남자부에선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고 김연경이 없는 여자부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은 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구단 사상 처음으로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한항공과 양강 구도를 이룰 전망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재계약에 성공한 레오와 허수봉이 이끄는 공격력이 여전히 막강하고 We keep your dream alive and keeping in the first rank of this regular season that we done last years. So this is why I put my team in the first ranking. 대한항공은 이달 말 제대하는 토종 거포 임동혁이 공격력에 힘을 보태면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밉니다. Korean Air, porque eu acredito muito de verdade em cada membro da equipe, em cada atleta que está trabalhando ali o dia a dia com a gente. 현대캐피탈은 베테랑 정광인의 이적 공백 여부가, 대한항공은 주포 정지석의 회복력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이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제 김연경이 떠난 여자부는 한마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선수가 검증된 IBK 기업은행과 도로공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교체할 선수들이 저희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간히 또 그냥 적당하게 선수들을 이렇게 바꿔서 대체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GS칼텍스가 3위 경쟁 전망에서 조금 앞서 있지만 여전히 절대 강자는 보이지 않아 올 시즌 여자 배구는 2강 5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와 삼성이 한국 시리즈로 가는 길목에서 맞붙습니다. 최강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차례로 나서는 한화는 홈에서 2연승을 자신하고 있고 삼성은 준 플레이오프 때처럼 원정에서 1승만 해도 3차전부터는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팬덤을 자랑하는 한화와 삼성이 2007년 준 플레이오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가을 야구에서 만납니다. 아깝게 정규리그 1위를 놓친 한화는 아쉬움을 딛고 추석 연휴에도 훈련과 휴식을 병행하며 대전에서의 결전을 준비해왔습니다. 4번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홈 1, 2차전 선발은 10개 팀 최강의 원투펀치인 폰세와 와이즈. 한화는 내심 2경기를 모두 잡고
4차전 이내에 승부를 끝내겠다는 계산입니다. You can't get to the Korean series or have a chance at winning the championship if you don't take care of the first series. Samsung is a really good team. They've won the last 2 playoff series that they've had. 이미 가을 야구 6경기를 치른 삼성은 체력은 많이 썼지만 기세만큼은 하늘을 찌릅니다. 선발 투수들이 모두 제 몫을 해줬고 기다렸던 디아즈의 홈런포도 준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터졌습니다. 가라비토와 추현태가 나서는 원정 1, 2차전에서 한 경기만 잡아도 원태인과 후라더가 버티는 홈 3, 4차전에선 오히려 승산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SG와의 준 플레이오프 때와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At bat by at bat, so we don't try to do much. We don't try to be crazy to try to hit home on every pitch. So I think for us, try to put the ball in play and try to play a small baseball. 하나와 삼성의 정규리그 전적은 똑같이 8승 8패. 1차전 선발인 폰세와 가르비토의 상대 평균 자책점도 모두 0입니다. 역대 5전 삼성제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4위가 3일 꺾고 올라온 10번의 기회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한 건 2번에 불과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이 11월 A매치 2번째 상대로 아프리카 가나를 확정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11월 A매치 첫 상대로 14일 남미 볼리비아와 경기를 갖고 18일에는 아프리카 가나와 맞붙습니다. 피파 랭킹 75위인 가나는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코모로를 꺾고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가나와 7차례 맞붙어 4승 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홍명보호는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 최소 4차례 이상의 평가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선수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활동할 신임 선수위원 명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세영을 포함했습니다. 안세영 외 이집트의 도하 하니와 중국 지아 이판, 네덜란드 데보라 질라의 인도 푸살라 신두가 뽑혔습니다. 선수위원회는 배드민턴 선수들의 목소리가 스포츠 정책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자문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로 출근길 공기는 다소 서늘한데요. 한낮이 되면 기온이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최대 40에서 50mm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에 최고 70mm의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이 15.6도, 대구는 16.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겠고 일부 경기 내륙과 영서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영동에는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월요일 강원 북부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 변화가 급격한 가운데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초겨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